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국채 금리도 장기채를 중심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간 더 살아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연말까지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4.4%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약간 상반기 중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됐을 때 뭐 터미널 레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던 그런 시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에 경제 지표들은 물가나 고용 지표 중심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반면에 소비 지표는 좀 심체 시그널까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흐름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2월 초 정도까지는 랠리가 연장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12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7월, 8월 당시에도 터미널 레이트 이슈가 회자되던 시기에 좀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사실 랠리를 보이다가 9월 FOMC에서 연준이 좀 세게 톤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후폭풍 맞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12월 FOMC 때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는데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또 필요하다. 그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12월 FOMC가 있는 12일, 13일 이렇게 보면은 뭐 12월 초 정도까지 랠리는 보지만 그 뒤에는 조금은 주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대장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2차 전지주의 오름세 지속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거는 금리가 낮아진 데 힘입은 상승이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할인율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주가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 되죠. 그리고 그간 조정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가 과거에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에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덜어낸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펀더멘탈상 상승의 지속성이 얼마나 클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크기는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한 15% 선에 도달한 상황에서 시장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차에서도 신차 중에서는 보급형 모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같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트레이딩 바이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름세가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트레이딩 바이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 정도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호실적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 주가도 이를 반영을 하면서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관건은 중국 향 또 AI 칩과 관련된 수출용 AI 칩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또 MS의 또 AI 칩과 관련된 이야기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될 텐데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들 경쟁사의 칩이라던가 중국향으로 수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일 텐데 그 부분은 사실은 실적 발표에서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시장 높이 정도는 계속해서 충족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종전에 제시했던 매출액 가이던스가 한 1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근데 엔비디아에 비해서 그 수혜를 받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부분은 아니니까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매출 정도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뭐 한국의 수혜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HBM 같은 고부가치 반도체 수요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규제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경쟁사 부분은 한국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경쟁사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거기 또 대응해서 그쪽으로 납품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중국향으로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중국이랑 미국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보다는 약간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조금 누그러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사이버 먼데이, 미국의 최고의 쇼핑 시즌이 개막을 하게 되는 셈인데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게 보고 음. 있습니다. 뭐 물론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2021년, 22년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액 증가율이 너무 높았었어요. 21년도에 12%가 넘어간 수준이었고 작년에도 5%가 넘어가는 수준이었으니까 그 정도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전미소매협회에서는 한 3, 4% 정도 늘어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아주 장기 평균 정도쯤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소비 둔화 우려가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시장의 걱정보다는 좋은 정도라고 하면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봐야겠죠. 한국 입장에서도 뭐 소비재나 중간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연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맨 처음 질문에서 음. 말씀드렸던 게 12월 FMC 때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 가지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먼 미래의 이익을 당겨오는 성장성에 주목하는 기업보다는 당장에 좀 이익 가시성이 좋고 올해 대비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거로 기대되는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관심 있게 볼 업종은 저희는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리고 해외 수지와 관련되는 건설기계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전략을 짜주신다면 어떨까요? 좀 지금 상황에서 단기 예측을 해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남아있는 4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 1월, 2월에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은 주목도가 별로 높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향후의 투자 시계를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이런 종목들,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이 종목들을 좀 들고 가면은 내년 1분기 실적 정도까지 해서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주가 수준에서도 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